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제학 입문, 경제학의 왕기초,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소비자 선택 이론과 생산자 선택 이론을 봤죠. 자,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시장에 모여 가지고요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5장에 해당하는 시장 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시장은요 다양한 구조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 생산자가 모여 있는 곳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의 마켓 스트럭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제일 끝에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고 판매 공급하는 공급자도 많아 가지고요 서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주 치열한 경쟁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완전 경쟁 시장인데 경쟁의 정도가 엄청 치열하다라고 해서 완전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의 정반대 대척점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모노폴리라는 독점 시장이 존재합니다. 예,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독점 시장이다 라고 하면요, 독점은 모노폴리 해서 기업의 수가 딱 하나 존재하는 그런 시장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기업의 수가 약간 소수 존재하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자동차 산업에서 살펴봤을 때는 기업이 엄청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올리고폴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과점 시장 말고요, 아니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음악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약간 아이돌 그룹이 여럿이 존재하지만 약간씩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뭐 발라드 가수도 마찬가지고 팝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쯤 해당하는 게 독점적 경쟁 시장, 독경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경쟁의 정도가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랑 소비자들이 무수히 많아가지고 경쟁의 정도가 매우 치열한,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치열해가지고 경쟁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볼 때 막 몇십만 명이 보고 막 그러잖아.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자야?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는 아니지만 그 친구 한 명 내가 제꼈다 해서 내가 막 엄청나게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한강에 물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한강에 물이 있으면 거기다 내가 물 한 바가지 붓는 거 생각해 보세요. 물을 한 바가지 붓다 해서 한강의 수위가 올라가서 막 넘치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 치열해서 기업의 수로 따지면 기업에 참가하는 수가 무한대로 많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요, 시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별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개미와 같은 그런 상황이야. 물론 이제 개미가 힘을 합쳐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등등등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 같던데,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두 개 산다 해서 주가가 요동치거나 그렇겠습니까? 안 그런다고. 개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쟁자 중에서 개별 기업에 해당하는 개미와 같은 기업은 가격을 조정할 힘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낭비를 하면 안 돼. 낭비가 없어. 조금이라도 낭비를 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이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시장인데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은 시장에서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대신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독점 시장입니다. 모노폴리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한 개만 존재하는 겁니다. 기업의 수가 한 개 존재하는 시장이 되고요. 경쟁이 없어요. 여러분, 경쟁이 없기 때문에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대로 한다 해서 뭐 콜라 한 캔, 한 병을 무슨 1억에 판다 이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가격을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설정자다라고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스 테이커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이다 그러면 프라이스 세터 또는 메이커라고 합니다. 가격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수기 때 비행기 타러 가면 아니면 호텔에 가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아니요 왜 이 8월에 성수기에는 가격을 왜 2배 받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호텔이나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단 말이지 내 맘인데요? 이런다고 내 맘인데요.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가격을 지배하고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 이꼴 가격과 같은 말로 보세요. 독점 기업은 가격 차별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네요. 이해 가시겠죠? 네, 경쟁자가 없어요. 대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상태가 되는데 독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태하게 됩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나태하게 되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낭비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게 뭐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효율적이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독점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쁩니까? 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독점 기업이 됐어. 제가 경제학 강의에 독점 강사가 돼버렸어. 그러면 저는 좋겠지.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낭비를 하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과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올리고폴리 해가지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기업의 수가 소수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3개, 4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뭐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TV, 자동차 이런 시장은 대부분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규모도 크죠. 자, 소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정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정당, 우리 선거 때 정당이 나오는데 그런 정당들도 무수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당, 이렇게 공산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정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A 정당을 지지한다 할게. 근데 A 정당이 지지하는 게 좋아서 지지할 수 있는데 B 정당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A에 투표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이 존재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또 얼마나 못하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5명이 수업 들어. 야, 교수님이 들어오셨어. 이번에 수강 신청이 5명을 했네. 그럼 1명은 A뿔, B뿔, C뿔, D뿔, F를 줄게요. 이렇게 하고 나가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치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내가 잘했어.
잘해서 95점 받았어. 근데 저 친구가 100점 받았어. 그럼 나는 그냥 B뿔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 상호 의존적인 이 표현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상황이라 하는데 우리 전쟁 생각하세요. 장기, 바둑, 무슨 뭐 오락게임,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 이런 것도 보면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상대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전쟁, 손자병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 되고요. 스트래티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략적인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런 전략적인 상황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게임 이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티오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과점시장 모형은요. 생산량을 늘릴까 줄일까 그걸 담당하게 되는 꾸르노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가격을 올릴까 낮출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베르트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인 과점시장 모형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점이라는 특성과 경쟁이라는 특성이 두 개 짬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면 모노폴리스틱, 마켓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독점의 특성과 경쟁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독점적이라고 하면 내가 이 동네에서 약간 뭔가 나의 팬덤이 있는 거야. 어떻게 팬클럽, 팬덤을 구성하겠습니까? 하면 남과 다른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어요. 이 차별화는 가수다 그러면 뭐 음색이라든가 아니면 가사라든가 뭐 노래 부르는 기법이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 가지고 팬클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가수를 하려면 할 수 있어. 그냥 노래 만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와 하다가 이제 노래가 진짜 실력 있으면 가수로 기획사에서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자기 스스로가 뭐 음반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긴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그 시장에 진입이라든가 퇴출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요. 앞에 치열한 경쟁 시장을 나타내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는 독점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수가 소수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 있고요. 기업의 수가 이거는 약간 기업의 수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굳이 한다 그러면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시장이 제일 좋으냐? 그 시장을 평가하는 잣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경제학에서 어떤 상태를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효율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평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율성은요.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낭비가 없는 상태를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경쟁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경쟁하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싫어해요. 경쟁 안 하고 그냥 내가 1등 금메달 따는 걸 제일 좋아하지.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치열하잖아.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각성해서 끝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상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효율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이런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효율성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좀 약간 그렇습니다. 낭비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자원과 이런 것들을 다 싹쓸이해 갔어. 독점을 했어. 그러면 근데 낭비를 안 해. 그럼 그건 효율적이니까 괜찮은 시장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효율성이라는 것은 낭비가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공평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가 공평한가라는 게 객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노무사 등등 자격증이 있을 때 제비뽑기로 하면 공평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지. 모든 걸 똑같이 논아갖게 되는 게 반드시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n분의 1이 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공정, 공평 이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개념으로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희소한 여기 자격증, 합격증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합격자를 누구한테 합격증을 줄 것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그 시험이 공평하고 공정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합격 가능성이 높을수록 공정하고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손흥민 선수가 떼돈을 벌어. 딴 사람도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인데 왜 손흥민은 막 한 몇백억 벌고 나는 한 3천만 원 버냐? 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서 기여하는 바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경작에서는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기여한 만큼 받아가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얘기하는 게 이것저것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효율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으면 그냥 공평하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효율성은요, 객관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공평성은요,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답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좀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요, 이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위너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 불공평하게 분배가 됐어, 그래도 낭비만 없으면 그건 효율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공평성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한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평성 측면에서 약간 정부가 좀 시장 실패라고 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그렇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 설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가 너무 많어.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하는 거야. 낮출 수 있는 만큼 가격을 낮춰가지고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가 균형 가격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결정됐어. 무수히 많은 참가자가 있는데 콜라 가격을 제가 1,000원에 판다 할게요. 시장에서. 그럼 제가 콜라 가격을 1,000원보다 비싸게 판다 할게요. 1,100원 팔면 아무 고객들도 저한테 안 옵니다. 아니, 바로 옆집에서 1,000원에 파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1,100원에 사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지. 남들이 전부 다 1,000원에 팔 때 나는 그럼 900원에 팔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남들은 바보가 아니잖아. 가격을 낮출래야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춘 게 1,000원이란 말이야. 그거보다 낮게 내가 900원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하나 팔 때마다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굳이 참가하는 많은 사람들도 시장에서 가격을 1,000원에 하고 있으면 나도 그냥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요, 시장의 가격이 결정된 걸 받아들인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의 가격이야. 그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 1,0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 이렇게 개별 기업이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가격 설정 능력이 있다. 우리가 독점 시장 이런 경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가격 설정자. 그러면 요거는 독점 기업이 설정 능력이 있습니다. 독점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독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완전 경쟁, 완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독점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그래요. 여기 보세요. 생산량을 좀 줄이는 거야. 줄이게 되면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A점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가격 설정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 얘기는 궁극적으로 그래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로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은 가격 수용자로 행동을 해서 수평의 수요 곡선에 직면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고 있는 극단적인 독점, 과점, 독점적 기업도 약간 독점력을 갖고 있잖아. 뭐 발라드 가수다.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가격 설정자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양한 시장의 여러 가지 마켓 구조,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서부터요. 이렇게 모노폴리 마켓이라고 하는 독점 시장, 그리고 기업의 수가 소수 존재하는 과점 시장, 과점 시장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분석하는 게임 이론으로 우리가 발전 툴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 해가지고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쟁을 어느 정도 하게 되는 뭐 우리가 봤을 때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학원의 강의라든가 경제학 수험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음반에서의 가수들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시장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효율성, 하나는 공평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더 나가서 가격을 지배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걸로 판단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 되는 것이고요. 독점과 관련된 가격 설정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개념만 살짝 한 번씩 맛보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